감정에 치우친 겁니다. 아, 추워. 밀크티 빨리 마시고 싶다. 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거죠. 돈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고 충동적이에요. 1. 배틀을 휘두르지 않는다. 인생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행운이 있어요. 이거를 야구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날라오는 볼은 행운이에요. 이 볼은 적당한 개수가 날라와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날라와요. 스윙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이 스윙을 안 해요. 볼이 날라오는데도 스윙을 안 해요. 헛스윙 할까봐 겁나거든요. 볼이 오는데 배트를 계속 안 휘둘러요. 하지만 돈의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 배트를 휘두릅니다. 가능한 한 많이 휘둘러요. 휘둘러 봐야 내 배트가 어디까지 닿는지 알죠. 휘둘러 봐야 어떤 속도로 쳐야 되는지 알죠. 휘둘러 봐야 또 어떤 타이밍에 딱 휘둘러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많이 휘둘러 보고 경험이 쌓여야 그제야 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안 거쳐요. 경험이 안 쌓여요. 일단 배트를 휘두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배트를 설사 휘둘렀다 해도 한두 번 휘두르고 금방 포기해요. 뭐야, 안 맞잖아 하면서 관두는 거죠. 많이 휘두르다 보면 언젠가 맞는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볼이 맞는다는 게 마치 이 행운을 내가 얻는다는 게 마치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 배트를 휘두르다 보면 언젠가 맞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 나한테도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실패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배트를 많이 휘둘러 보고 헛스윙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로또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이 로또의 상금은 10억입니다. 로또를 한번 사는 비용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로또 사시겠습니까? 사겠다고 답한 분들은 돈의 그릇이 큰 분들인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이 로또 안 사죠. 야,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 그걸 사. 어차피 사도 안 돼. 돈만 날릴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하지만 다릅니다. 언젠가 당첨된다는 걸 알죠. 당첨이라는 꿈만 같은 일이 언젠가 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경험과 실패를 쌓다 보면 언젠가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릇이 큰 사람들에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고 계속 실패할 수 있는 거죠. 2. 원칙을 지키는가? 제가 이 영상에서 참고한 부자의 그릇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인 남자는 은행에 다니다가 친구의 설득으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주먹밥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는 만큼 큰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진 돈으로만 사업을 시작하자고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이 남자와 친구는 몇 달 동안 주먹밥을 연구했어요. 어느 자리에 가게를 내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맛있는지, 준비성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었죠. 주먹밥 가게는 열자마자 대박을 치게 돼요. 이 월 1,000만 원 매출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133개씩 주먹밥을 팔아야 했는데요. 가게 오픈 당일날 바로 달성을 합니다. 다음날은 매출이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날은 또 더 많이 나왔어요. 급기야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장사가 순탄하게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2호점을 내자 그래요. 친구 말은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지 않겠냐. 대출을 좀 받아서 2호점을 내자.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 하지만 남자는 처음에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으니까 친구야, 우리 대출하지 말고 3개월만 돈 모아서 점포를 하자. 좀 작게 차리자. 이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3개월 후에 2호점을 런칭을 했고요. 2호점도 성공을 해요. 2호점도 매출이 쑥쑥 오르는 거예요. 막 월 2천씩 찍혀요. 남자가 아주 신났죠. 야, 이거 진짜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구나. 남자는 이제 3호점, 4호점을 동시에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1호점, 2호점에서 나오는 이 현금 흐름이면 3, 4호점 내는데 드는 비용? 대출 받아서 딱 1년 만에 상환할 수 있겠는 거죠. 이거 해볼 만한데? 생각이 드니까 3호점, 4호점을 동시에 개점하게 돼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먹밥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3호점, 4호점 매출은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하지만 대출금은 갚아야 했거든요. 대출금을 막기 급급한 시간을 보내다가 3, 4호점을 폐점하게 됐고 경영 악화로 1, 2호점도 폐점을 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이 잘되던 주먹밥집이 갑자기 망했을까요? 이 책에서 지적하는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대출 없이 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남자가 이 원칙을 깼죠. 잘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잘 될 것 같고 1년이면 대출금 다 갚겠는데
앞으로 계속 잘 될 날만 남은 것처럼 행동을 했죠. 이게 실패 원인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사업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남자는 사업을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주먹밥이 잠시 유행하는 상품인 걸 잘 몰랐던 거죠. 인기가 시들해질 쯤에 3호점, 4호점을 냈고 대출을 내서 냈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이 더 안 좋은 선택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원인은 경험이 쌓이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사업은 한 번에 성공하기보다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버 신사임당님도 그랬죠. 1억이 있으면 1억으로 사업을 한 번 시도하지 말고 이걸 1,000만 원으로 쪼개라. 1,000만 원 가지고 10번을 시도해라. 어떻게 사업 처음 하는데 한 번에 잘 될 생각을 하냐. 10번 시도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사임당님의 얘기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과 그릇이 작은 사람의 차이는 원칙을 지키느냐, 그것도 내가 한번 성공을 맛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이 차이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성공담하고 실패담 이 둘 중에 뭐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담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담은 왜냐면 정말 많거든요. 책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여기저기 성공담은 되게 많아요. 근데 실패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실패담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시행착오를 줄이고 남들과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이 시행착오가 돈을 얼마나 절약해주고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을 해주거든요. 이 워렌 버핏의 영원한 동반자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멍청한 짓만 안 하고 살면 성공한다. 실패담은 이 멍청한 짓을 알게 해주고 또 수집할 수 있게 해주죠. 남의 실패담만 잘 모았다가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참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에 처음 도전했다가 쫄딱 망하는 남자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배울 게 참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도 일독을 권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